중요한 게 끝난 건가? 그때 나는 엔젤과 방구석에 갇혀 있었고 문 밖은 온통 잔상들로 들끓고 있었어. 용감한 선배 한 명이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괴물들과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린 도망칠 기회가 없었을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생각나는데 그때 선배가 한 행동을 재현해서 잔상을 처리하면 울림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이 잔상들은 허상일 뿐인데 어떻게 이기지? 저번처럼 하면 될 거야. 소노라 밖으로 나가야 돼. 맞다! 길잡이 조각상에 있었지! 나에게 맡겨줘. 잔상이 보여! 저쪽이야! 이 장애물부터 처리하자. 함께 싸우자. 돌아가죠. 소노라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날 따라와. 조금만 더 버텨. 꽉 잡아. 아직 멈추면 안 돼. 저쪽에 있어. 우린 이쪽으로 가자.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꽉 잡아. 넌 여기에 남아있으려고. 안 돼, 안 된다고. 너랑 같이 있어. 내가 약속했잖아. 도망치게 도와주겠다고. 야, 이 나쁜 자식아! 너한테 결투를 신청한다!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준비됐다고! 집중하라고! 날 아프지 마! 나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 거긴... 그쪽으로 가지 마! 날 보라고! 안 들려? 흑조는 나를 지나쳤어. 처음부터 엔젤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난
확실히 속삭임을 들었어. 하지만 소문과는 달리 나에게 들려온 건 귀를 찌르는 거절의 목소리뿐이었지.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나는 검을 들고 마구 배기만 할 줄 알던 꼬마였거든. 어린아이에게 강해지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 일곱 언덕은 결국 현실적이면서도 잔혹한 곳이거든. 과거의 나는 힘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곱 언덕 성은 손에 쥔 힘만이 출신이라는 족쇄를 끊고 명망과 부를 먹고 자란 오만을 길들일 수 있는 곳이었어. 지금의 내 실력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내 검 역시 그 유언비어를 잠재우기에 충분해.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선입견은 칼날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원로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들은 민중의 마음을 빌미로 테트라고노 성전의 이름을 멋대로 빌려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지. 하지만 그런 수단들 덕에 오히려 그들이 숨겨왔던 두려움이 드러났어. 내 힘이 두려우니까 정정당당히 맞서기는커녕 오히려 그림자 속에 숨어서 예언 같은 거짓된 변명으로 날 이길 가능성을 만들어내려는 거야.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흑조는 일곱 언덕에 사라지지 않는 악몽이야. 사람들은 다시 심연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영웅의 왕의 구원을 동경하지. 그리고 난 일곱 언덕의 장관으로서 반드시 곤경을 해치고 신하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해야 돼. 지도자에게는 두려워할 권리가 없어. 내 신하와 백성이 공명 어빌리티 때문에 내 자격에 의문을 가진다면 그 자격을 갖춘 영웅의 왕을 내 앞에 데려와도 좋아.
허나 마땅한 자가 없다면 영웅의 왕이라는 그 이름이 과연 일곱 언덕의 영예에 걸맞은 것인지 오히려 나에게 증명해야 할 거야. 이범한 힘을 손에 쥐고 검은 물결 속에서 일어난다는 영웅의 왕의 예언대로 방랑자, 어쩌면 네가 예언 속의 구세주일 수도 있겠어. 만약 상대가 너라면 난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일 거야. 나에게 있어서 너같이 강한 자는 나의 숙적이 되거나 절친한 친구가 되거나 둘 중 하나지. 어떤 관계이든 간에 나와 내 검은 기대하고 또 갈망하고 있어. 저요? 전 영웅의 왕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명 어빌리티든 인간 고유의 힘이든 전 절대적인 무력을 가진 자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황룡에서 리나시타까지 전 여기까지 오면서 고결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능력도 처지도 각각 달랐고 심지어 자신만의 약점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명을 완수해낸 건 힘처럼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도 없는 순수한 본성 때문이었어요. 아우구스타, 당신에게도 그런 본성이 있다고 전 확신해요. 그래? 윤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지. 오크나무 동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잘 몰라. 내가 엔젤을 찾았을 때 엔젤의 공명 어빌리티는 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어. 심지어 흑조조차도 그 애를 어찌할 수 없었고. 결국 그 힘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한 엔젤은 내 앞에서 무서운 괴물로 변해버렸지.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6년) 전의 흑조. 그 당시 흑조의 주파수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 영령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이 바로 우리 앞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가 흑조를 물리친 거야? 대단하다. 게다가 상처도. 다행이다. 속삭임이 너한테 힘을 준 거구나.
명령의 진실, 흑조, 순수한 주파수. 엔젤이 왜 흑조의 주파수를 남긴 거지?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포포의 코는 믿어도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소노라에서 나간 다음 제가 기록한 데이터를 복링에게 보낼게요. 검은 해안이 정확한 답변을 줄 거예요. 사장님, 다 됐어. 데티스 시스템이 데이터를 여러 번 걸러냈더니 선양평원의 이상 지점이 딱 하나만 남더라고. 신앙은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 좌표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한 주파수는 확실히 흑조에서 나온 거군. 맞아, 틀림없어.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해. 사장님들이 보내준 주파수 말인데 뭐랄까 잠들어 있는 것처럼 기운도 안정적인 데다가 외부의 힘에 영향도 받지 않고 있거든. 더 자세히 말하자면 흑조가 누군가의 공명 어빌리티와 부딪힌 후에 남겨진 잔향에 더 가까워. 흑조에 비하면 큰 위협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공명 어빌리티를 만나 실수로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게 될지 감도 안 잡혀. 엔젤, 그리고 흑조. 알겠어. 가자, 방랑자. 이제 우리의 사냥감을 만날 때가 왔어. 가는 길에 다른 사람에게도 연락할게. 목표 지점에서 집합하자.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신왕을 사냥하려는 명령이 공식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정확하게 안정 앵커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이라니. 아비디우스, 자네가 어떤 처지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구만. 예? 송구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자네가 폭군을 사냥할 때 보여준 모습은 참 유감이었네. 원루원의 인내심은 자네 생각만큼 많지 않아. 마네스의 깊은 곳을 4번 통과한 것만큼이나 탁월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린 차기 영웅의 왕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네.
정신 좀 차리게, 아비디우스. 잠꼬대 마을이 바로 마네스의 깊은 곳에 있는 곳이자 자네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경기장이지 않나? 자네는 아우구스타를 위해 사소한 일들을 처리할 게 아니라 더 눈부신 자리에서 더욱 무게 있는 권력을 행사해야만 해. 정신 차리십시오, 팔코님. 저보다 더 원로원의 말을 잘 따르면서 차기 영웅의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을 겁니다. 제가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7 언덕이 없다면 당신의 야망도 결국 물거품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네스의 깊은 곳을 4번 통과한 건 그 당시의 급박한 상황 때문이었고 검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철과 피로 실천한 충성을 경기장 위에 펼쳐진 귀족들의 유희를 위한 연극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저희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다시 신중하게 고려해야겠군요. 감히 젊은이가 야망에 눈이 멀지 않고 고집이 있구만. 팔코, 왜 갑자기? 조심하게! 전에 움직이면서 우연히 침식된 조각상과 접촉하신 모양입니다. 방금 행동으로 봤을 때 이미 의식이 흑조에 침식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 앵커의 설치는 끝마쳤습니다. 헤라클레스님, 일단 팔코님을 안전하게 격리할 곳을 찾아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마네스의 깊은 곳으로 향하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뚜려풀로 예전에 저와 동료들이 흑조의 침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팔코님은 자신의 오만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용감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흑조의 굴욕이 아닌 사냥터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도리상 전 최대한 이분을 도울 겁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님, 제가 뚜려프를 가져오는 동안 이쪽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명령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올해 사냥단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네, 젊은이. 자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분명 흑초의 환상일 거야. 이 벽은 아니야. 모든 사냥단은 들어라. 사냥감의 꼬리를 잡았다. 좌표 위치로 집합하여 전투 준비를 하도록.
상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신왕의 그림자가 안 보여. 또 그림자를 숨긴 건가? 놈이 모습을 드러내게 할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걸 사용해야 될 것 같네요. 저기야.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아프지 않아. 괜찮아. 근데 내 배가 더는 못 먹겠어. 너무 힘들어.
난 아니,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당장 두 팀으로 나눈다. 한 팀은 부상자를 캠프로 호송하고 다른 한 팀은 바로 장비를 정리하고 경계를 유지한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온몸이 찌뿌둥한 데다가 테키스 시스템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어. 아이고, 이제 알겠네. 애초에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니까 그곳에 간 신앙은 쌀독에 들어간 쥐나 다름없는 거야. 그것이 주파수들을 한꺼번에 삼켜서 어마어마한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이 위급하긴 해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흑조는 그리 빨리 퍼지지 않으니 이 틈을 타서 빨리 신왕의 약점을 찾아내야 돼. 그게 리나시타가 살 길이야. 어디 보자. 어두울 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좋아. 테티스 시스템이 그러는데 내부의 주파수가 번잡하고 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하네. 신왕이 그 많은 주파수들을 삼켰으니 뱃속에 아직 안정적인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을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신왕의 주파수를 흐트러지게 할 방법을 찾는다면 아주 보잘것없는 힘이라도 우리가 관통의 세기를 다시 빼앗아서 테티스는 왜 하필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시 연락할 수 있겠어? 흑조 때문일 거야. 흑조의 주파수가 이곳의 주파수 구간을 모두 덮어버린 상태야. 지금 사냥 평원은 외딴 섬이나 다름없어. 진짜 열받네. 흑조의 내부. 그 녀석에게 뭘 먹이면. 맞다! 안정 앵커! 설마 신왕이 안정 앵커를 삼키게 할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정 앵커가 몸속에서 억제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맞아. 예리한걸?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어. 하나는 신앙을 속여 순순히 안정 앵커를 먹게 하는 일이야. 이건 아우구스타랑 방랑자 둘한테 맡길게. 그리고 또 하나는 흑조의 형태를 안정시키는 거야. 신앙을 실체화시켜서 우리의 관역으로 만드는 거지.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안 돼. 신왕의 힘은 전보다 훨씬 강해. 게다가 넌 이제 막 회복했잖아. 이렇게 큰 공명 어빌리티의 소모는 감당 못할 거야. 나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아우구스타? 나 유노는 일곱 언덕의 역사상 최고로 강한 예언자이자 흑조에 대항할 힘을 가진 유일한 예언자야. 이런 시시한 일로 쉽게 죽지 않아. 그리고 내 마지막을 불빛 속에서 본 적이 있어.
어느 봄날 사람들의 부드러운 눈길 속에서 새하얀 꽃이 품에 안겨 있었거든. 지금은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까짓 거 전부 다 좀 더 오래 자는 것뿐이야. 무사할 거라고 약속할게. 안심하라고. 알았어. 그럼 약속한 거다. 준비가 끝나고 관통의 세계 근처에 도착하면 잊지 말고 신호를 보내줘야 돼. 실체화를 오래 유지할 순 없거든.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 방랑자, 뭐 잊은 거 없어? 이거 꽤 유용하지? 계속 가지고 있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이 팔찌를 보면 꼭 내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럼 그 팔찌 대가로 작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아우구스타와 함께 운명의 앞에 서기로 약속해줘. 이건 건의도 명령도 아니야. 내 개인적인 부탁이야. 이건 너만 해낼 수 있는 일이니까. 윤호, 이제야 알 수 없는 공백의 뜻을 알 것 같아. 방랑자, 네 운명의 공백은 완전한 허무가 아닐 거야. 오히려 그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 공백이란 그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미래를 의미한다고. 그 공백이 있는 한 네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네 존재가 그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아우구스타의 옆에 있어주길 바래. 난 아우구스타가 널 완전히 믿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무슨 일이 있든 아우구스타에 대해 의심하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럼 됐어. 자, 두 사람 꿈을 대지 말고 얼른 출발해. 서둘러 해치우고 재미없는 이곳을 빨리 떠나자고. 윤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어. 공백의 운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쳐도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괜찮아. 방랑자, 이제 출발하자. 아구스타! 잠깐만! 난 운명의 종점은 절대적이지만 운명으로 통하는 길은 결코 하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만약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운명을 쫓아가면 돼. 쫓아가서 뛰어넘고 마지막에 뒤돌아서서 멋지게 한 방 날려버려. 네가 그랬지. 왕의 자리에 오른 자는 신하와 백성들을 위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뤄야만 한다고. 네가 한 말 절대 잊지 마. 방랑자, 우리는 잠꼬대 마을의 외곽으로 가자. 아비디오스 일행이 설치해놓은 안정 앵커를 쓸 수 있을 거야.